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긋지긋한 장마가 오늘로 49일째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 2013년 49일 장마였으니까 내일부터는 이 기록을 넘는 건데요.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이달 중순까지는 갈 거라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이기도 합니다. 1987년 8월 10일에 끝난 늦은 장마 기록을 오늘로써 깬 겁니다. 비가 잠시 멈춘 오늘 하루 수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손댈 곳은 너무 많은데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6동 전체가 모두 물에 잠겼던 충북 음성의 한 수박 비닐하우스. 완전히 썩어버린 수박 수천 통이 진흙밭 여기저기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눈물을 흘리며 하던 복구 작업에 군장병들이 가세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힘들어서 이게 썩는 물건이니까 안 치울 수도 없고 시간은 촉박한데 인원은 없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자재는 씻어내고 찢어진 비닐은 제거하느라 장병들의 얼굴에선 하루 종일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폐기물들을 밀려 들어온 토사물들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투입되고 있는 병사들입니다. 산사태로 엄청난 흙더미에 파묻혔던 주택. 자원봉사자들이 고맙게도 나흘 연속으로 찾아와 도와준 덕분에 집이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 마루까지 그냥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흙이 다 그냥 산책장 쌓여있으니 나이가 이제 하지 못해가지고 동사무실 신고를 했습니다. 도와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은 복구 현장의 일손 부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령대가 다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또래 같은 그런 청년들이나 또 남성분들이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동식 빨래방 서비스는 이재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에서 수거해온 젖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깨끗하게 빨아 다시 돌려줍니다. 아유, 건조가 전혀 안 돼요.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수건도 다 그냥 빨아가지고 말르지가 않아가지고 빨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건조하고 뭐 세탁해준다니까. 오늘도 자원봉사자를 기다리는 수재민들은 많았지만 잦은 폭우에 봉사 신청자가 들쭉날쭉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내리던 비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강의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곳 잠수교에 있었는데요.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구름만 짙게 낀 상태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한강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오늘 새벽 한때 7m 아래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수위가 올라 지금은 8.4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이 새벽 2시 반부터 방류량을 다시 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전역에 발령됐던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호우의 여파로 아직 서울 곳곳에서 교통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째 막혀있는 이곳 잠수교는 현재 205시간째 완전히 물에 잠겨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지난 1976년 잠수교가 개통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잠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한강대교 수위도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 5.8m까지 올랐는데 이 때문에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양방향 차량 운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방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 양방향도 아흐레째 막혀 있습니다. 당산철교 남단에서 당산 지하차도 양방향과 성산대교 남단 옆에서 양평나들목 양방향, 신천나들목 김포 방향과 장안교 부근도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에서 동작대교 하부 구간의 통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폭우를 피해서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갔던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들 안타까워하셨죠.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이 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취총까지 동원이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소 중에 한 마리가 오늘 새벽 송아지 2마리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주택 지붕 위에 올라간 황소들이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마취총을 쏜 뒤 크레인을 이용해 한 마리씩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구조된 소들 가운데 한 마리가 오늘 새벽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축사에서 평화롭게 어미젖을 먹고 있는 쌍둥이 송아지들. 어미소는 지난 8일 집중호우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꼬박 이틀을 버틴 끝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지붕에 있어가지고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소들은 애미나 쌍둥이 소나 건강하고 아마 잘 키울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경남 합천. 비포장도로 배수로에 소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줄을 묶어 굴착기로 들어올리려 하지만 그만 줄이 빠져버립니다. 다시 시도한 끝에 겨우 소를 들어올렸습니다. 힘이 빠진 소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 사반에 주저앉은 채 축사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구해낸 소도 있지만 소 주인은 키우던 23마리 가운데 10마리를 잃었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해. 물이 빠지려고 있는 상황에서 죽고 있는 거 보면 3일 동안 내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다른 방향으로 헤엄친 거는 물에 떠내려가고. 바로 옆 동네에선 소가 농수로에 빠졌습니다. 10여 명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소를 끌어냅니다. 이번 홍수에 떠내려간 소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자, 어젯밤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후 주택들의 붕괴가 이어졌고 도로 곳곳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자정 무렵 서울의 한 도로변. 건물 외장재가 마치 종이로 된 포장지처럼 벗겨져 있습니다. 2층짜리 주택 건물은 절반만 남았습니다. 굴착기로 잔해를 끌어내자 힘없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건물의 지붕과 벽이 붕괴된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아 목조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선 무허가 노후주택의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안에 살던 60대 남성은 집 안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집중 폭우로 인해서 지붕이 가중을 못 이겨서 붕괴된 걸로 파악이 되고 거센 물살이 흐르는 청계천. 한 남성이 무성한 수초 위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남성을 무트로 끌어올립니다. 이 60대 남성은 성북천에서 늦은 밤 산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청계천까지 떠내려온 뒤 구조됐습니다. 인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에선 오늘 새벽 경사면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3차로가 흙더미로 덮여 있고 승용차들이 서행하며 지나갑니다. 토사 붕괴는 20m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원래 토사가 있던 자리엔 흰 벽이 횡하니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요. 고속도로 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방수포도 설치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김포 방면 고속도로 통행이 5시간 동안 제한돼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성동구와 중랑구 등 일부 지역과 경기도 연천, 광주, 가평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